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6.25 전쟁 9부입니다. 1951년 6월 30일 리지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을 제의했고 7월부터 휴전회담을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1951년 7월 10일 양측 대표들이 개성에서 처음 만나 회담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안건이 있었지만 합의한 것보다 합의하지 못한 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합의된 의제 중 하나는 휴전선을 기존의 38선이 아닌 현재의 군사 분계선으로 삼으며 단 군사 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전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 별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회담을 위한 장소인데요. 처음엔 유엔군 쪽에서 개성으로 가주었지만 중립지대에서 만날 필요가 있었고 회담 장소 정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1951년 10월 회담에서부턴 양측이 상호 합의한 가운데 지점에서 회담 장소를 하게 결정했고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면서 상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깡촌을 찾던 중 파주의 널문리 마을에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판문점이 있는 자리입니다. 처음 회담을 진행한 장소는 판문점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으로 초가집 4채, 가구물 2채, 막서 3채, 구멍가게 1채 정도만 있는 말 그대로 깡촌이었죠. 이 지명이 널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널을 한자로 표기하면 널판입니다. 그래서 널문이 판문으로 표기되면서 판문점 이름이 생겼던 거죠. 회담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안건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양측의 포로들을 송환시켜줄 때 무조건 고국으로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긴 겁니다. 소련, 중국, 북한은 다 무시하고 그냥 고국으로 보내주자고 합니다. 이걸 일괄 송환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무시하고 북한 출신이면 북한으로, 남한 출신이면 남한으로 보내자는 거였죠. 반면 유엔, 정확히는 미국은 이른바 자유송환이라고 포로들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았던 겁니다. 선택권을 주면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 남한으로 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사상을 핑계로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던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은 사상의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 되니까요. 더불어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을 이어나가고 싶어는 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한국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이 신경과 관심을 유럽 진영에 쏟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휴전 회담권으로 시간을 질질 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휴전 회담이 오가는 동안 양측 전쟁이 중단되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휴전 회담 내용 중 가장 먼저 합의를 본 안건이 휴전선의 범위로 기존의 38선이 아닌 현재의 군사분계선으로 삼는다는 거였죠. 단 휴전 협정이 완전히 체결되기 전까지는 상호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으며 체결되는 시점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로가 단 1km라도 단 하나의 고지라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강경파 메가더의 후임이었던 리지웨이 총사령관은 별 수 없이 휴전을 원하는 트루먼 대통령에 따라 북진을 목표로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의 휴전선과 거의 비슷한 연천과 철원을 잇는 이른바 와이오밍 선까지는 나아가고 싶어 했죠. 서울과 경기권을 유엔군 및 국군이 재수복한 이후로 아주 견고한 방어를 삼고부터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타겟은 동부전선의 강원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군과 국군 병력도 주로 강원도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이 강원도에는 산과 고지와 능선들이 많잖아요. 단 하나의 고지와 능선을 뺏길 수 없었고 또 뺏어야 해서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싸움을 쉬면 안 됐습니다. 이래서 1951년 하반기부터는 동부전선에서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이 연상되는 소위 말하는 고지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1951년 8월 2일에서 8일 강원도 화천 734 고지에서 중공군이 아군을 감시하면서도 우리 쪽에 포격을 감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734 고지가 전략적 요충지라 뺏어야만 했습니다. 국군 제2사단이 734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방전이 감행되는데 적군의 방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지를 선점한 측에서는 방어하기가 유리하죠. 단 우리 국군 제2사단도 맹렬히 진격하였고 6일간 734 고지를 뺏고 뺏기는 형국이 반복됩니다. 안되겠다 싶은 제2사단의 1대대가 절대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은 비가 내릴 때 적군을 기습해서 734 고지와 더불어 인근의 고지까지 같이 점령하여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8월 16일부터 강원도 양구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주요 고지를 점령하는 작전을 전개했는데 처음에 미군이 주도했습니다만 미군 측 피해가 너무 막심한 겁니다. 점차 국군 5사단이 메인으로 공격 주도권을 잡으며 차례차례 940 고지, 983 고지 등을 점령합니다. 이 우리 쪽도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11중대에서 전략을 쓴 게 실제 돌격을 하지는 않지만 병사들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고 총성을 일부러 내게 합니다. 우리가 돌격해오는 줄 알고 착각한 적군이 총세례를 퍼붓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허공과 싸우다가 지칠 때 우리도 돌격해가지고 고지를 점령했죠.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양구의 주요 고지들과 고지들을 잇는 능선에선 혈전이 이어졌는데 적군이나 아군이나 사상자들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우리 측 전사자가 139명, 실종자 201명, 부상자 899명이었죠. 이 능선을 피해 능선이라고 불렀고 이 전투 또한 피해 능선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흘 뒤 26일에 북한군이 역습을 해와서 고지들을 다시 빼앗기고 또 9월 5일까지는 우리도 반격해서 또 빼앗습니다. 이 유엔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고지 중에 김일성 고지라고 부른 924 고지와 마오쩌둥 고지라고 불리는 1026 고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우선 국군 제1해병연대가 양구의 펀치볼에서 국군 5사단이 가칠봉에서 혈투를 벌이며 김일성 고지와 마오쩌둥 고지로 향합니다. 9월 초에 전투가 시작하여 김일성 고지를 두고도 6번이나 주인이 바뀌며 10월 즈음에서는 아쉽지만 김일성 고지를 완전하게 적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미군과 유엔군도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양구의 주요 고지들과 능선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싸워서 851 고지, 1220 고지를 점령하지만 한 달간 무려 3,700명이 전사했고 중공군과 북한군은 약 2만 명이 전사합니다. 종군 기자들은 이때의 능선을 단장의 능선이라고 불러서 단장의 능선 전투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단장은 끊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는 미 제9군단장이 국군 제6사단에게 강원도 김화로 진군하라고 합니다. 강원도 김화는 우리 강원도 고성과 맞붙어있는 현재는 북한 지역인데 이 김화군의 교암산이라고 이 고지 점령 작전이 떨어진 겁니다. 국군 제6사단은 318명의 전사자를 낸 반면 적군 5,500명을 사살했습니다. 흔히 1951년 하반기에서부터 1952년까지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는 혈전이, 휴전회담장에서는 설전이 오갔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양측 회담장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 동부전선에서 지나친 소모전만 할 뿐이라 11월 27일의 회담에서는 한 달 이내에 반드시 휴전협정을 마무리 짓자면서 동부전선에서의 전쟁이 잠시나마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중공군과 북한 쪽에서 기습을 합니다. 1951년 12월 25일 중공군이 양구의 무명고지 B를 점령하고 무명고지 A까지 공격해 옵니다. 그곳엔 국군 제7사단 제3연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명고지 A를 사수합니다. 방어에 성공한 국군은 무명고지 B 탈환을 위해 진군하지만 두 차례 실패하고 28일 마지막 3차 돌격으로 무명고지 B를 탈환합니다. 12월 25일 시작된 전투라고 하여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라고 하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는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1952년 2월 11일 중공군이 무명고지 B를 탈환하러 진격하자 국군은 유인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명고지 B와 무명고지 A를 내어줍니다. 유인전을 성공시키기는 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서 이 무명고지 A만 재점령하고 무명고지 B는 빼앗지 못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긴 했으나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는 그냥 처음 전세 그대로 돌아온 거죠. 고지전이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모전이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지긋지긋한 전투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